저 널스TV 오늘 나눠볼 얘기는 책인데요. 이 책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이제 오랫동안 그 베스트셀러로 있었고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읽어봤거나 혹은 읽지 않았다라고 해도 이 저기 제목을 들어봤거나 그랬을 텐데요. 근데 사실상 이 부자가 부에 대해서 논하는 책들을 보면은 어 이게 이제 역시 소감에 따라서 달라지던데 항상 뭔가 내에게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아주 구체적인 돈 버는 법을 알려달라라고 하면은 부자, 부 이런 거를 놓고서 적혀 있는 책들을 봤을 때 실망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부와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사실은 부라고 하는 관점을 통한 어떠한 부자 혹은 부를 쌓을 수 있는 어떤 마인드를 형성시켜주는 책들이 되어서 대부분이 사실은 부와 관련된 일종의 철학을 논하는 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들이 대다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힘든 사람이 내가 이 책을 읽고 이 책이 알려준 방법대로 나는 부자가 되도록 해야지라고 해서 딱 열어봤더니 뭔가 사실 마인드 세팅에 대한 이야기들만 잔뜩 들어가 있고 그래서 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하는 구체적 매뉴얼이나 지침이 없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저는 이게 관점 차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도 사실상 곰곰이 따져서 읽으면 결국 그거예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사실 여기서 지칭하는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막 찢어지게 가난한 아빠를 논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대부분의 고소득 직종까지 포함해서 이른바 어떤 금융 IQ라고 표현하는 어떤 높은 지능, 높은 어떠한 금융 IQ.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금융에 대한 깊은 이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한 노동을 통해서 어떠한 가치 창출을 해내고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가난한 아빠라고 지칭을 그 범주에 넣어버리거든요. 이 작가는. 그리고 부자 아빠는 높은 금융 IQ를 활용을 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낸다. 즉, 당신도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 돈과 경제 활동을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걸 논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부를 논하는 수많은 책이 어떤 철학에 대한 책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마인드 세팅에 대한 책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누군가는 실망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실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권하는 부분은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근데 저도 아직까지 제가 일궈낸 부가 사실 제가 지금까지 뭐 살아오면서 뭐 저랑 비슷하게 출발을 했던 뭐 친구들끼리의 뭔가 어떤 우리가 경제 사항에 대해서 논한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무슨 뭐 누군가를 친구를 만났을 때 뭐 사실상 뭐 내가 뭐 지금 사정이 어려우니 뭐 돈을 좀 빌려줘라던가 혹은 뭐 어찌되었건 뭐 꼭 그런 건 아니라고 해도 같이 이제 술 한잔 하면서 혹은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눌 때 저도 모르게 막 푸념이 나온다고 하던가 그러한 상황은 아니고 사실상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어떠한 저의 행보를 잘 걸어오고 있다까지는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정도 자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일궈낸 어떠한 그러한 것이 정말로 무슨 우리나라 이 혁신적 부자 대표적인 인물이 현대그룹을 세운 뭐 정주영 회장님 뭐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어떤 정주영 회장님 뭐 대우가 무너지긴 했지만 굉장히 이제 일을 열심히 한 것으로 유명한 뭐 김우중 회장님 혹은 뭐 지금까지 삼성 명맥에 이어지는 뭐 이병철 회장님
혹은 LG 구인회 회장님 뭐 그런 분들처럼 뭐 그렇게 부를 읽어냈다 뭐 이런 건 아니니까 뭐 앞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게 어떤 현자가 된 입장에서 부란 말이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선언하듯 말씀드릴 수는 없다 저도.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느낌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어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결국에는 읽어보면 부에 대한 철학책이라고 보는 저는 규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개인적으로. 많은 부를 논하는 책들을 읽어보면 결국 마인드 세팅에 대한 얘기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판단되거든요. 사실상 뭐 또 이 투자를 잘해서 이제 금융 부자가 된 이른바 전설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라던가 이런 분들의 책을 읽어봐도 그 사실 이제 보면은 물론 세계적 흐름에 대한 어떠한 분석을 해주시는 글들도 당연히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분도 주장하는 것이 어떠한 역사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에 도움된다 그 얘기 하시거든요. 역사를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시고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실상 진짜 엄청난 부를 읽어낸 사람들이 결국 강조하는 것은 부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부에 대한 철학이다. 그러니까 이 철학을 너의 것으로 내면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100%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접목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기에 너가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서 그것을 너가 너의 삶 속에서 잘 녹여내서 그러한 관점과 그러한 어떠한 생각과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너의 삶을 하루하루 부를 쌓아가는 삶으로 바꿔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책들이다. 그러니까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도 나 이 책 보면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부자 돼야지 이런 관점으로 봐버리면은 나 속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요러한 마인드를 내가 갖고서 뭔가 내 일을 하게끔 한다면은 내 삶을 바라보게끔 한다면은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구나 하면은 이 책은 효용 가치가 확 올라가죠. 근데 이 대부분의 부를 논하는 책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들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뭐 알짜배기는 숨기고 책이나 팔아먹어야지 만병통치약인 척하면서 사실은 아무런 약효도 없는 이거를 약팔이처럼 팔아먹고 그러고 나는 이제 또 돈 벌어야지 이런 관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만약에 그런 관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대부분의 뭐 부에 관한 책들은 결국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효과 없는 가짜 만병통치약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판단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사실상으로는 막상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뭐 학생들을 가르쳐서 어떤 입시에서 성공을 가져오게 만든다라고 하면은 결국 해보면은 그 학생에게 얼마나 올바른 마인드를 심어주는가로 결정이 나버리거든요. 사실상으로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잘 가르쳐도 듣는 학생들이 듣고자 하는 마인드가 형성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아무 효과 없는 거고 반면에 어떤 강사는 사실은 그냥 평범한 정도의 강의력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학생이 뭔가 저분의 강의 속에서 내가 얻어가겠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있는 애들은 그렇게 하고도 다 100점을 받아오는 그러한 현상들을 제가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은 마인드를 어떻게 갖추느냐에 달려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분들도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마인드를 논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강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 저는 그러한 관점으로 부와 관련된 책들을 다양하게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그런 관점에서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도 엄청난 통찰력과 지혜를 주는 책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가 주어져 있는 개개인의 삶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실 누군가가 밥상을까지는 차려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밥상도 자기가 차려야 될 텐데 원래는 어쨌든 차려진 밥상이라면은 그거를 떠먹는 건 내가 하는 게 맞지. 무슨 뭐 밥상을 차려줬더니 떠가지고 내 입속에 넣고
읽고 그거를 소화시키는 것까지 네가 좀 해달라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애초에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될 리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권하는 부분은 로버트 기요사키는 어찌되었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금융 IQ를 높여서 노동 소득이 아닌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근데 그거 뭐 뻔히 아는 거잖아 이러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주장을 어떠한 논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 책에 담아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은, 단순히 그러한 문장 하나만 탁 듣고 흘리는 것보다는 그 문장 하나를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그의 어떠한 경험과 사례들을 내가 읽고 이해하고 느껴야 하는지, 그것을 이 책을 통해서 본인이 그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책들을 바라보고 그러한 것들을 내가 이제 마음으로 진짜로 느끼고 자 한다면은, 그러면 진짜 로버트 기요사키와의 어떠한 생각의 어떤 접속 현상이 어, 확실하게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단순화된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 단순화된 한 문장이 단순히 한 문장이 아니라 일일이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수많은 어떤 이 뭐랄까요, 그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만 읽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숨겨져 있다. 그 한 문장 속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책들이 쓰여지는 것이고 효용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접근을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한 권 가지고 나를 엄청난 부자로 탈바꿈 시켜줄 수 있는 책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이러한 관점으로서 부자들과의 생각 접속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 나의 금융 IQ가 높아지고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며, 그러면서 나 역시 결국에는 부를 논하는 현자 철학자적 입장에 설 수 있게 된다. 자신 있게 얘들아 후배들아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냐면 말이지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어, 효용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어른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하는 말들은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들은 후배들이 느꼈을 때 듣기 좀 싫은 잔소리로 들려질 수 있지만은, 어떤 효용 가치가 확실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식의 라떼는 말이야는 정말로 누구라도 듣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이 좋은,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이 완벽한 충분 조건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러나 부분적 관점에서 나에게 좋은 어떠한 영감을 추가시켜주고 내 삶을 살짝 변해가는 그 살짝, 그 한 번의 살짝, 그 한 번의 살짝을 충분히 만들어내기에는 충분한 책이다. 사실 발췌한 부분 읽고 조금 더 논하고 싶지만은 제가 방금 발췌한 걸 봤더니 너무 많이 발췌를 해놔서 오히려 뭐를 읽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그냥 이러한 책은 일단은 이런 정도 선에서 의의를 밝히고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다음에 또 저는 부에 가는 책들도 다양하게 읽으니까요. 어떠한 책이든 전 다양하게 읽다 보니까 좀 구체화시켜서 어떠한 지침화되는 그러한 얘기들을 또 다른 책을 읽었을 때 논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